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3일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조정이 좀 일어나더니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조금 힘이 없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장주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내려간 종목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조금은 좀 힘이 빠지는 듯한 흐름인데요. 그래도 뭐 아직은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부터 뭐 하락이 시작됩니다 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부풀어서 금요일과 월요일날 시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오히려 오늘처럼 2500포인트를 깨고 2400포인트로 내려간다면 또다시 우리가 수익 실현한 부분을 2400포인트 주변에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나 신규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또 포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보자면 오늘 이제 내부자 거래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공시를 살펴보면요. 예스티라는 종목인데요. 얘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실적은 막 그렇게 지금 막 흑자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닌데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괜찮은 기업인데 장동복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큰 종목도 아닌데 7억 1,800만원 정도를 장내 매수를 진행했다. 요거는 조금 이슈가 될 만해서 오늘 아마 이 장내 매수를 많이 해서 예스티가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공시인데요. DIT라고 요것도 좀 생소한 업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DIT는 어떻게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의 완전히 OEM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쪽에 되게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DIT도 반도체 제조 장비 쪽이에요. SK 하이닉스 향 205억짜리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DIT라든지 ST는 작은 종목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공시에서 말씀드리는 작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유망한 기업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모든 공시가 다 나온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공시가 나온 것 중에 내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카는 아시죠? 요게 이제 수주 공시가 오늘 떴는데 한 297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소카가 확실히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BMW 용역 계약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한 297억 정도. BMW랑 계약을 맺었는데 전기차 시승할 때 뭐 이렇게 예약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 시스템에 소카가 한 300억 정도 수주를 땄다.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 소카도 기술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카가 원래 이제 막 소카 사업 접는다, 뭐 타다 때문에 뭐 피해 받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경영권 리스크는 아닙니다만 막 그 택시 연합이랑도 소카랑도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타다는 거의 없어지시파하고 소카를 많이 또 큼직해지다 보니까 렌터카 사업에서 막 공격하고 했는데도 어쨌든 소카라는 기업도 이 기업의 크기에 비해서 300억짜리 수주면 꽤 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상대방이 BMW다.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 충분히 반증이 되는 그런 수주가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은 소카, DIT, 예스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스티는 내부자 거래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보자면요.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다 떨어졌어요.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까지. 러셀 2000은 3대 지수는 아닙니다만 러셀 2000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건 중소형주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러셀 2000도 좀 보셔야 됩니다. 다 떨어졌고요. 기업별로 종목별로 본다면 올라간 종목이 없죠. 물론 뭐 메타라든지 일라이 릴리 뭐 이런 것들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장의 빨간불이라는 거는 미국 시장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좀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 다 연결돼 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뭐 퀄컴,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인텔까지.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하루 얘가 가면 하루 얘가 가고 하루 얘가 가면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두 종목이 떨어지면서 AMD가 또 JP모건에서 나왔나요? 예, JP모건에서 또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세미컨덕터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부분에 대해서 다 떨어졌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로 예를 들어 이거죠. 엔비디아의 납품을 주로 하는 게 하이닉스고, 뭐 브로드컴의 납품을 주로 하진 않지만 브로드컴의 납품을 해주는 게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결국엔 3강 구도의 파운드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얘네도 다 떨어졌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을 들어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연결을 짓자면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진 하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미컨덕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 쪽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그다음에 오라클, 요즘에 이제 팔란티어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란티어까지 보시면 결국에는 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세미컨덕터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얘네가 완성체인데 이쪽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고, 애플은 일단 중국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판매량이 10%에서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애플은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 불난데 부채질을 더한 거 바로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뭐라고 또 코멘트를 했냐. 애플은 아이폰 이후에 새로운 신제품을 낸 적이 없다. 그냥 아이폰의 부속품인 뭐 이어폰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아이패드, 뭐 맥북 이렇게 그냥 부속적이게 그냥 애플의 팬들한테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것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독서를 퍼내가면서 애플의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애플의 주가는 뭐 폭락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이 그 마켓슈어라고 하는 그 점유율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애플의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럼 조금만 얘기를 틀어보자면 중국에서 애플이 왜 안 팔릴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중국은 지금 샤오미 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팔려요. 그만큼 중국의 개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얇아졌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선 애플 아이폰이 너무 비싼 거고, 더군다나 현재 중국에서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으면 핸드폰을 바꾸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애플 아이폰은 그 이구 환신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뭐 샤오미 폰, 뭐 삼성전자 폰, 뭐 이런 것들은 이구환신 정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조금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올라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내 증시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이고 그나마 좀 올라가는 섹터가 요쪽, 제약바이오 쪽. 역시나 그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업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초청 받았죠? 셀트리온 들어가죠? 유한양행도 유한양행까지 들어간다. 휴젤 이런 것들 또 들어가, 휴젤 안 보이네요. 휴젤 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업체까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개최가 되고 나면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제가 봤을 때 칼을 갈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저번 주 CES에서 유리기판이 스타가 됐듯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느 업체가 지금 스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근데 핵심 테마는 뭐냐? 일단은 CD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이 CDMO, CMO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쪽, 예, 그러니까 FDA 승인받은 폐암 신약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비만약, 예, 비만약 쪽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비만약 쪽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있잖아요. 여긴 지금 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ADC 항체 때문에 많이 연계가 가고 있는데, 이 리가켄바이오 이거거든요.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해 드릴게요. 요런 거거든요.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 여기 있다. 예,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나온 뉴스인데, 리가켄바이오가 만든 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시장을 윈윈 노린다, 요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리가켄바이오는 ADC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DC가 뭐냐? 암 환자가 있으면요, 그 암의 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예를 들어 폐암이면 폐 쪽에만 좀 충격을 주면 되는데, 너무 이 항암제가 세다 보니까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고 폐에 있는 암세포만 때려서 잡는, 말 그대로 유도탄 같은 게 이 ADC라는 기술입니다. 그게 리가켄바이오가 기술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준,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저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보고 싶은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그 다음 리가켄바이오까지.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약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찝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제약 바이오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가 금요일날 상당히 좋았고, 더군다나 현대기아차가 퍼포먼스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주가가 위쪽으로 솟기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와의 어느 정도의 정의선 회장과의 지금 뭐 면담이 만들어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확실히 나오면 현대기아차는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모비스까지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선 회장님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결단력과 이런 실행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조선 쪽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선은 조정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같은 시장에 같이 조정을 받아주는 거는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좀 보이진 않고, 그냥 오늘은 약간 그 LA 산불 쪽에 좀 많이 시세가 좀 몰린 게,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자, 업종별 시세를 좀 볼게요. 업종별로 뭐가 좀 올라갔냐. 뭐 포장재 이런 거는 정치 인매로 좀 올라간 것 같고, 오랜만에 요거 올라갔죠. 우주항공. 네, 오랜만에 우주항공 쪽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왜 좋냐면, 방산에도 물리고 우주항공에도 몰리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이노스페이스, 컨택, 뭐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 요 정도. 왜냐면 이게 지금 스페이스X가 발사 날짜를 연장을 시켰고, 오늘 오후에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경쟁사,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은 누가 만든 거냐? 아마존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고, 블루 오리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뭐 로켓의 부피나 크기가 좀 다른 것 뿐이지, 재사용할 수 있는 거 블루 오리진도 똑같거든요. 아마존이 같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참 시장 뭐 유리기판, 로봇 이런 거에 몰려있을 때 우주항공이 전혀 눈가에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우주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수익권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개인들의 매도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센 게 주식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면 기회가 아닐까라는 역발상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